네, 반갑습니다.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소개받은 오주헌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부모들이 많이 만나는 우리 정서 중에 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맘마미아,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 아빠, 그렇지만 이 힘겨루기 상황에서 일어나는 화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시간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아이들 학교나 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 자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거의 잠자는 시간 포함해서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 사실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하는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고, 또 소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심리적 탈진이 오죠. 심리적 탈진이 올 때 많이 나오는 이 정서 중에 하나가 우울, 그리고 짜증, 그리고 화, 이런 감정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났던 한 부부 이야기예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되다 보니까 이 남편이 3월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미 재택근무가 한 8월까지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을 앉혀놓고 아빠 육아 가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5개월 동안 지내다 보니까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다. 이제 5개월을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화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이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들과 내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다시 내가 코로나로 이제 좀 정리가 돼서 회사로 가면 항상 아이가 자고 있을 때 퇴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아내가 그때부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차마 이 상담사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졌죠. 이 얘기 들으니까 아내는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만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그러면 나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거냐며, 당신이 힘든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화가 많이 일어나고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우리가 교육을 진행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화라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를 이야기할 때 먼저 이 화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정서를 많이 만나죠. 여러 정서를 많이 만나는데 그 정서가 이런저런 정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화라는 정서를 만나는데 이 화를 정리하면 이래요. 화는 내가 지금 바라는 욕구를 지금 현실에서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마음을 멀리,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루고 싶을 때 그게 좌절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안 만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나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대상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항상 자녀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예요. 그리고 부모는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 역할을 또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욕구를 좌절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 아이에게 화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욕구, 기대, 이 기대 현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좌절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화라는 것은 왜 나냐? 그것은 굉장히 보호기제예요. 내 소망과 기대에 대한 보호기제예요. 그래서 내가 좌절이 됐어요. 나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나는 좀 쉬고 싶어요. 나는 내 시간을 갖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바라는 기대고 소망이죠. 그런데 아이가 그걸 못하게 빨리 앉아요. 막 지저분하게 해놔요. 막 이렇게 되면 내가
내 욕구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화를 내서 내가 바라는 상태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게 화죠. 그래서 이제 이 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주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생각 속에서 화를 키우기도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화가 나지 않아요. 항상 화라는 것은 힘겨루기 상황, 다시 말하면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고 상대가 바라는 소망이 있고 나는 좀 아이가 들어가서 씻으면 좋겠는데 지금 씻지 않고 놀고 싶은 아이, 뭐 이런 이제 서로 두 가지 소망이 충돌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들, 이게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엔 집에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자주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라는 게 보면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화를 언제든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오늘도 화를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화가 났을 때 화를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 전제형, 독재형 이 부모들은 화가 나면 아이에게 과도한 지적과 비난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를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가 그렇게 하면 일단 사랑의 매라고 해서 이 매를 들고 와서 아이를 사랑으로 때린다고 해요. 그게 다 이제 전쟁 부모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그래도 우리는 아이가 우리보다는 약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도자고 학습자이지만 그렇다고 힘의 원리로 보면 우리가 더 강자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 약자를 체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화를 쏟아내는 그런 방식을 많이 하죠. 반대로 이제 자유방임형 부모들은 이 자유방임형 부모들 중에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라는 것을 내가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지만 표현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방임형 사람들이 훈육을 잘 못하는 유형 중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화가 났는데도 아이에게 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아이에게 부탁하고 참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너무 과하게 내는 것도 문제고 너무 안 내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화라는 감정, 화라는 정서는 옳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민족 현상학적으로 이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화를 잘 내는 민족이에요. 이 유럽이나 서구 사회들은 대화를 잘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났으면 나 메시지로 나는 당신 때문에 이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화를 표현하는 것을 대화로 해요. 근데 우리는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말이 없는 게 미덕인 것이 우리의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는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고 화를 빵 터뜨리는 것을 학습적으로 배운 그런 민족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 부정적 느낌을 많이 가져요. 화. 여러분, 이 정서를 우리가 만날 때 우울도 마찬가지고 불안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정서를 외면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화라는 감정은 옳은 걸까요? 화라는 감정은 옳죠. 왜냐하면 이 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끊임없이 내가 삶에 대한 동기,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있잖아요. 언제 이런 게 없어지냐 하면 사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진 내면의 소망은 사라져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소망과 관련된 정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라는 정서는 항상 옳아요. 이게 부정할 게 없어요. 정서라는 자체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감정이에요. 내가 어떤 기대가 있어요. 어떤 이상을 꿈꾸고 있는데 현실이 기대만큼 안 돼요. 그러면 우울해져요. 내가 미래에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면 불안해져요.
이런 것처럼 정서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심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라는 것을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화라는 것을 부인하고 외면하면서부터 우리는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화라는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게 뭐냐면 웰컴이에요. 환영한다. 좋아.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화가 났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화를 환영하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이 화라는 감정과 마주하는 가장 첫 번째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제 화가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화가 나면.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의 변화들, 그런 것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화가 나면 여러 변화들이 있어요. 제일 쉽게 빨리 변하는 게 뭐냐면 신체적 각성이 생기죠. 몸이 굳어요. 화가 나면 몸이 탁탁하게 굳어요. 제일 먼저 굳는 게 어깨,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혈압계,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눈이 커지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제 뭘 하고 싶은, 공격하고 싶은,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막 몸에서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화라는 감정에서 행동적인 요인도 나와요. 행동적 요소는 폭력이나 공격성과 관련된 정서가 화예요. 우울한 사람은 사람 때리지 않아요. 불안한 사람도 사람 잘 안 때려요. 어떤 사람이 때리냐면, 어떤 사람이 폭력을 하고 공격을 하냐면 화라는 정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 초점화가 딱 돼버려요. 어떤 것에 꽂혀요. 쟤는 왜 저러지? 제 아이가 요즘 핸드폰 게임에 너무너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 속에서 그 아이에 대한 엄청난 부정적 초점화가 돼 있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다가 결국 학습 못 따라가고 학습 지진화 되는 거 아니야? 쟤는 지금 저렇게 자꾸 거짓말하면 나중에 커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 부정적 초점화에 또 당위적 사고, 지금 당장 해야지, 지금 빨리 해야지, 항상 해야지, 정확하게 해야지, 완벽하게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딱딱한 당위적 사고가 부정적 초점으로 딱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생각의 변화죠. 정서적으로 보면 감정 에너지, 감정이 에너지예요. 여러분, 프로이드가 하는 얘기죠. 감정은 에너지인데 이 정서적으로 감정의 에너지가 꽉 차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화가 나면 막 내 안에서 막 열불이 나잖아요. 이 열불이 나요. 막 이 안에서 이 열불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막 터져 나가고 싶을 정도로 내 안에 꽉 차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를 만나면 이런 정서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의 몸도 신경계 쪽으로도 또 우리 행동적으로도 우리 인지적으로도 우리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변화를 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서를 이제 만나요. 이 정서를 만나면 이제 우리는 화를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사실. 모든 부모님들이 만나는 게,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화가 나면 이 화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선생님. 화가 나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막 이런 고민들이 저희에게 오는 주요 호소 문제들이에요.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화가 나는데 이 화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아버지, 화가 안 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화는 납니다. 화는 내 마음이고요. 내 마음에서 어떤 것에 대한 기대 현상이, 기대가 좌절되면 당연히 화가 나요. 화는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화를 일단은 웰컴하되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른 것은 우리가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게 분노 조절, 감정 조절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화를 안 내게 하는 방법들이 아닌 거죠. 화는 나요. 나요. 참는 사람은 욱욱 하면서 나고, 안 참는 사람은 그때그때 빵빵 터지면서 나죠. 그래서 욱욱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참는 사람들이고, 빵빵 터뜨리는 사람은 안 참고 바로바로 내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은 많은 부모 교육을 듣다 보면 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 아빠라고 했는데요. 이 좋은 엄마 아빠를 가르치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 하면 말을 못 하세요. 이 부정적 정서라고 생각하는 화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돌아오면 그래서 다들 그랬구나. 네 마음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감정 코칭에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라는 감정이 나올 때는 사실 훈육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화는 훈육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훈육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훈육하는 타이밍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을 아이가 행동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생기는 게 화니까.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이 나왔을 때 우리는 참아버리면, 회피해버리면, 억압해버리면, 부인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가 생기죠. 하나는 내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정서적으로는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불안해져요. 우울과 불안은 이웃 감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우울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참지 못해서 욱욱하다가 별것 아닌 상황이나 의외의 상황에서 빵빵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정을 확 내보내게 되죠. 이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 신체적 문제도 생기고 정서적으로 우울해지고 아이에게 한 번에 그냥 피로 이상으로 쏟아내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빵빵 터뜨리면 우리 아이에게 좀 과한 상처, 트라우마, 관계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축시키거나 쫄보가 되게 하거나 말을 못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사실 사람은 그래요. 두려움을 겪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과도하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사람은 자기 보호 기제가 있어요. 보호의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딱 하잖아요. 너무 세게 확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멘붕이라는 게 와요. 멘붕이라는 게 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지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화를 내니까 일단은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순응적인 태도를 일시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뭐를 고쳐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캐치를 하지 못한 채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나가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참으면 내적인 문제와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충동적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표현을 과하게 하고 나면 2차 감정이 들어와요. 이 화라는 것이 정서이고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화를 내면 정서는 나가게 돼 있어요. 세게 내면 빨리 나가고 안 내면 오래 남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과하게 내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정서가 좀 빠져나가니까 그때부터는 인지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2차 감정을 만나요. 2차 감정을 만나는데 그 감정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얘한테 또 화를 너무 냈구나.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면 2차 가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는 그렇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라는 것이 너무나 옳은 것인데 이것이 과정에서 너무 다른 방식으로, 긍정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가버리면 그것 때문에 2차 가해가 나한테 돌아오는 죄책감을 내가 가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사이클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의 정서를 만나면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러는 게 좋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은 정서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정서는
에너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성은 전두엽 활동이지만 정서는 변형계 활동이에요. 변형계 활동은 알아주고 얼러주고 이해해줘야 주는 거야. 우리 이제 부부 얘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와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이 내 정서를 스스로 내가 느꼈을 때 내 감정을 내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얼러주고 알아주고 이해하면 정서는 어느 정도 줄어요. 근데 화내면 안 돼. 화내는 거 좋은 게 아니야. 또 내지는 화를 잘 내야지 라고 하면서 인지적으로 화를 정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많은 임상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정서가, 화라는 정서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다가 이것이 빠져나갈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짧으면 5분, 길면 15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왔다가 그리고 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오고 또 지나가고 또 오고 지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분에서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너무 누르지도 말고 너무 폭발시키지 말고 수면 위에 띄워놓고 이 정서를 10의 강도로 본다면 한 5 정도의 강도로만 떨어지는 자기 조절을 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적절하게 화의 표현을 언어로 대화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